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지로 복을 주는 남자 토복남입니다. 오늘은 안성 토지 투자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안성 토지 투자해도 괜찮을까라는 주제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안성 토지에 투자할 때 어디에 핵심을 둬야 될지 몇 가지 좀 짚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방송 내용은요, 안성에 대해서 지리적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요. 203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을 기초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안성 토지 투자에 이제 할 때 핵심 포인트로 볼 수 있는 한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택 부발선 단선철도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운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이게 이제 설치와 관련돼서 그 파급 효과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부지 선정 이후로 그 안성의 어떤 영향, 그 관계, 상호 연관성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성은요, 용인과 평택과 그다음에 이천, 음성, 진천군 이렇게 이제 연접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천안도과도 인접해 있죠. 근데 주변 도시들에 비해서 안성시는 그동안 상당히 낙후된 그러한 느낌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인구만 하더라도 평택시가 이제 50만 명을 넘었죠. 용인시 뭐 100만 명을 훌쩍 넘었고요. 평택시는 작년 말 기준 2018년 12월 말 기준 이제 18만 2천 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성시 도시기본계획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 약 30만 명 계획 인구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12만 명 정도 인구가 더 들어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활적으로 안성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인데요. 지금까지 안성시는 이제 도로를 좀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안성 IC가 이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그리고 이제 안성으로 보면 동쪽이죠. 동쪽에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는 중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일죽 I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평택 제천간 남안성 IC가 네, 이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안성시는 이 고속도로, 세계의 고속도로 IC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도와 그다음에 남안성 IC, 그다음에 일죽 IC, 그다음에 38번 국도 이렇게 중심으로 도시화가 추진이 되어 왔는데요. 이곳은 이제 새롭게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안성 중심을 이렇게 흐르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성은 철도가 없는데요. 철도가 없는데, 평택에서, 이천 부발까지 있는 단선철도 계획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산업단지들이 미양면과 서운면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진행되어 왔는데, 또 서운면에 중소기업 산업단지가 22만 평 정도 이렇게 크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이 원산면 이쪽에 이제 부지 선정이 되면서 SK 원산면과 연접하고 있는 이 안성시가 어떻게 좀 변화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구상도입니다. 이제 이 구상도인데요. 이제 개괄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성시죠. 동서남북입니다. 북인데, 보시면 이 연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고속도로죠.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자, 조금 흐리지만 대략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눈에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살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없었던 거지만 이제 새롭게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이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철도죠. 이게 평택에서 안성을 경유해서 이천 포발까지 있는 철도 이렇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2030년 도시 기본 계획인데 이게 이미 한참 전에 이렇게 계획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라든가 이렇게 이천 포발선 철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어느 날 뜬금없이 나온 계획들이 아니라 이미 그 도시의 기본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제 구체화되고 세부화되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약간 변화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기본 그 틀은 유지하면서 진행이 되거나 또는 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 이제 폐기가 되죠. 폐기가 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도시의 발전 방향과 발전 축을 보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도시 기본 계획을 반드시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안성시의 이제 도시 발전 축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지금 이제 이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2030년 도시 기본 계획 안성시 도시 기본 계획에 나온 자료입니다. 안성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일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도시 발전축입니다. 발전축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안성은 1도심, 그 안성 도심이죠. 1도심과 2부도심. 2부도심은 공도와 축산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과 미양을 이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일명 다핵, 집중형 중심지책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도심, 안성 도심을 중심으로 공도와 축산을 이 부도심으로, 그 다음에 양성과 미양을 이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삼고 있겠다. 그럼 이제 발전을, 주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 개발축은 이 38번 국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도와 안성 도심과 축산을 연결하는 이 축을 주 개발축으로 삼고요. 자, 부개발축을 양성과 안성 도심과 미양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개발축과 부개발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흐르면서 개발축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부개발축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안성 중심과 이 미양과 서운을 연결하는 이 축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030년 도시 기본 계획에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건통이 될 경우를 예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평택에서 안성을 경유한 이 부발 철도를 계획을 하면서 동서축과 남북축의 이 개발축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다. 그 핵심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철도 이 계획이 중심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안성 토지 투자할 때 핵심으로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입니다. 이것은 이제 서울 세종 고속도로 한 전 구간의 위치도입니다. 전 구간 위치도인데요. 이제 구리에서 이제 쭉 세종시까지 연결되는데 크게 이제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성남과 구리,
그 다음에 안성에서 성남까지, 그 다음에 세종에서 안성까지인데요. 안성 구간이라고 하면은 어디까지냐면은 안성시 장중면 그 마둔 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평택 제천 고속도로와 서울 세종만 고속도로가 이제 이렇게 만나는 분기점 장중리까지를 안성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간까지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구간까지는 도로구역이 다 결정이 됐죠. 그래서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중리 이 분기점에서 세종시까지가 이제 세종 구간인데요. 세종 안성 구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전략환경 영역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설명회도 쭉 하고 주민 설명회도 다 거쳤습니다만은 도로구역까지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도로구역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미 이제 나들목들이 다 거의 다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그대로 뭐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이 구간까지는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평택 보발 철도 건설입니다. 평택 보발 철도 건설. 평택에서 보발까지 연결하는 이제 철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기사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요. 안성시 평택 보발선 철도 건설 조기 추진 MOU. 이거는 저번에 이제 뭐 기사가 많이 났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이천시와 안성시는 이렇게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평택 보발선 철도 건설 조기 추진을 위한 협약식. 이런 내용으로 뭐 대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핵심은 평택 보발선 철도 건설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그걸 좀 구체화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는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택 보발선 철도와 더불어서 아직은 이제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동탄 안성을 경유하고 그 다음에 진천을 경유해서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동탄 안성 청주 간 노선인데요. 이 노선도 지금 이제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키자라는 노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3차죠. 2025년까지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 이제 진행하는 건데요. 기사 자료를 좀 보도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안성시 동서남북 있는 철도 구축 총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철도 잃어버린 40년 이제는 달리고 싶다. 카피가 참 재밌네요. 잃어버린 40년 무슨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동탄에서 안성 청주 간 노선입니다. 동탄에서 이렇게 청주공항까지 연결하겠다는 건데요. 기사를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가운데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시가 지난 40년간의 무철도 시대를 마감하고 정체되어 있는 도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는 평택 안성 보발간 국가철도 사업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평택 보발간 철도 건설 사업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4차 국가철도망 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사업은 2026년부터 진행이 되겠죠. 거기에 동탄, 안성, 청주간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속력을 다할 것 같은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평택 안성 보발 철도 사업은,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마무리 절차를 좀 남겨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좀 더 이제 많이 구체화되고 있는 거는 이제 평택 보발선 철도 노선이고요. 그리고
이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있는 이 철도 노선은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키겠다. 또 그런 계획으로 지금 노력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네요. 이제, 소음면에 진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계획 승인된 내용입니다. 지난 5월 달에 경기도 도시공사, 5월 21일 안성 중소기업 일반 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지정물과 토지 현황 조사 보상 절차를 착수하겠다. 약 22만 평 정도의 이제 소음면 일대죠. 일대에 이제 조감도인데요. 중소기업 산업단지입니다. 기사를 잠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중소기업 일반 산업단지 안성 중기산단의 산업단지 계획을 최종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70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계획 승인에 따라서 공사는 올 하반기에 지정물과 토지 현황 조사 등 보상 절차에 착수하며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할 예정. 올해 이제 착공할 계획인데 아직 착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예정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소음면 일대 이렇게 있고 이런 계획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원상 하이닉스가 이제 원산면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부지 이제 예상지입니다. 부지 예상지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 원상 하이닉스와 안성시는 연접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산면, 포계면 이렇게 연접해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안성 토지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2030년 안성 토시 기본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주 발전축과 부 발전축을 어디에 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네 가지 요소를 이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안성 구간까지는 2022년까지 준공 예정이고 세종까지 2024년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 구간을 통과하는 나들목이 있는데 나들목이 4개가 있어요. 4개인데 2개는 정상적인 규모의 IC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하이패스와 그 다음에 스마트 IC라고 하는 조금 규모가 작은 IC가 되겠습니다. 이 고3 조수지의 휴게소와 스마트 IC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청과 종합운동장 사이에 안성맞춤 IC가 이제 크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38번 국도와 이렇게 직접 연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장중면 이 마둔저수지 인근에 이제 분기점이 하나 생깁니다. 평택지청간 고속도로와 만나는 분기점이 하나 설치가 되고 마둔저수지 남쪽 끝자락에 하이패스 전용 IC가 하나 설치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운면으로 내려와서 서운면에 서운 입장 IC가 이렇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IC가 생긴다고 해서 그 부분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은 IC를 중심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로 이제 안성시가 확장을 하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성시 현재 인구는 18만 명입니다. 그러나 안성시 도시기본계획 아까 보셨죠? 안성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인구 계획을 30만 명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12만 명 정도가 더 이렇게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규모로 도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지작물과 산악지역, 그 다음에 환경을 보존해야 될 지역들, 이렇게 다 구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안성 구도심인데, 안성 구도심의 이제 발전하는 경향을 보면 연접해서 이렇게 발전을 해요. 당황주구와 뭐 아양주구. 그래 뻔합니다. 그러면 안성시가 약 12만 명 정도의 인구를 더 충원하기 위해서 어디를 개발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고속도로 IC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철도가 연결되면서 여기 설치될 수 있는 곳, 뭐 바로 이제 이곳이 안성시가 도시 개발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토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전부 진흥구역 농지입니다. 절대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과당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아무튼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삼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중심 부분에 도시개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 진흥구역 농지 투자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도로교통을 잘 연계를 하면서 보계면과 그 다음에 이 서운면에 토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운면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운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산업단지가 이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산업단지 보시면 이곳입니다. 이제 네이버 지도에서 본 건데요. 이게 이제 안성기계산업 핵심 클러스터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중소기업 산업단지입니다. 바로 옆에 이제 제4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서운입장 IC가 이렇게 설치될 예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운면도 상당히 많은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서운면 토지도 상당히 미래가치가 높을 수 있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좀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지만 안성시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투자 목적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안성에 내가 이제 땅을 좀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몇 가지 좀 검토해야 될 대상이 있다, 요인이 있다. 그거는 저는 네 가지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네 가지 요소를 보기 전에 전제 조건은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안성시가 향후 2030년까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겠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네 가지. 지금까지는 세 개의 고속도로가 있었죠.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평택시 청양고속도로가 있지만 새롭게 설치가 되고 있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변화 상황을 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 나들목 중심의 변화 상황.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안성시가 도시개발할 수 있는 그 부위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택 부발선과 아직은 이제 구체화되고 있지 않지만 동탄, 안성, 청주 간 노선, 철도 이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향후 한 10년간 지속적으로 논의가 계속될 것이다. 특히 평택 부발선은 지금 뭐 사전타당성 조사를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뭐 예타 이후에 이제 기본설계 실시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많은 행정 절차를 남기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안성역이 어디에 설치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주변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지가상승 요인이 있는 곳에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안성은 지금 이제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산업단지들은 이제 안성시, 서운면, 미양면 일대에 남한성 IC 중심으로 이렇게 쭉 발전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찬가지로 최근 5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약 22만 평 규모입니다. 그것이 이제 서운면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서운면 같은 경우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서울입장 IC와 더불어서 약 22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이렇게 설치되고,
그 다음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 소음면과 미양면, 소음면 특히 부분의 토지를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안성 시내의 안성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울시정원 고속도로와 평택 고발선 단선철도 문제, 그리고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문제를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성과는 무관하지만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용인 원삼의 설치 예정인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제 원삼면에 이렇게 이제 부지가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삼입니다. 원삼인데 이 원삼면과 안성은요 상당히 뭐 접해 있어요. 근데 원삼면은 원삼하고 이제 백안면까지, 여기 이제 백안면이죠. 원삼면과 백안면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년간.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제한적으로만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성 토지가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용인 토지는 뭐 안성에 비하면 상당히 지가가 이제 많이 이미 상승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 자세히 좀 보면 괜찮은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성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주시고 방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다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요. 성심성의껏 투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두서가 없었습니다만은 이상으로서 안성 토지 투자 핵심 포인트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평택 고발선 탄선철도, 그 다음에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 그 다음에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의 효과,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약속을 하고 사무실에 이제 방문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안성 토지 투자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토지로 복을 주는 남자 토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